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부는 오후 2시 30분에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를 했으므로 이런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이거 혹시 지금 사면 고가에 사는 거 아닐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도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급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죠? 거기다가 오늘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주택 공급에 대한 이제 구체적 내용은 없어요. 다만 이제 서울 수도권의 공공택지 30곳에 공공주택 30만 호를 공급한다는 취지, 이런 취지만 발표를 할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한 후 9월 21일 날 추가로 발표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빼고 부동산을 규제하겠다, 즉 세금으로 잡겠다는 이런 취지만 이제 발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수리탄도 없이 그냥 총만 들고 그냥 적군하고 싸우는 거죠.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긴급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이렇게 긴급 상황이냐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추석되기 전에 이렇게 정부가 서둘러서 발표를 했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가 되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향 찾아 지방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 가가지고 이제 친척분들한테 서울 쪽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됐고 수도권 쪽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였다라고 말을 한다면, 안 그래도 현재도 지방에 있는 컨손이나 또 지방에 있는 투자에 대해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서울 쪽에 투자를 하시는데 추석 연휴를 통해서 이런 흐름이 더 확대가 돼요. 이게 확대가 되면 추석 끝난 이후에 또 지방에 있는 또 투자 자금들이 또 서울로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추석 전에 이렇게 긴급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을 본다면 좀 뭐라 할까요? 좀 급한 느낌이 든다. 그만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치료와 치유에 대해서 A가 콧물이 나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코감기임을 A에게 알려주고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2주일 뒤 A는 다시 기침과 콧물로 인하여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종합감기임을 A에게 알려주고 더 센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한 달 뒤에 A는 다시 오한, 기침, 콧물에 인하여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독감임을 알려주며 충분한 휴식과 강력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A씨가 요 휴식과 강력한 처방전에 인해서 이제 약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요 A씨가 다시 병원에 가지 않을까요? 이처럼 하나의 병에 대하여 증상만을 알고 처방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치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의학적 치료이므로 하나의 증상에 맞추어서 그 증상에 맞게끔 또 그러한 병이 낫게끔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치료는 약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면 그때그때 효과는 나타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A의 몸이 튼튼하지 않는 이상 겨울 내내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독감 주사를 맞고 또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의 증상에 대한 즉흥적인 치료보다는 그 증상에 대한 원인은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 원인부터 치료를 해 나간다면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요. 운동이나 건강한 습관을 갖추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감기로 인하여 병원에 가는 횟수가 그만큼 앞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냐라고 하면 치유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라는 것은 지금 당장 약을 먹고 감기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치유라는 단어는 감기의 원인을 인지를 하고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식습관 및 행동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앞으로 건강한 몸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 치유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부동산에 대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인하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주고 분양가를 자율하고 이런 식으로 막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요,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아니면 또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버린다, 아니면 분양가를 규제한다, 또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일시적인 치료 정책에 의하여 이제 투자자들은 60년 동안 경험을 쌓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규제 정책과 또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에 대한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9월 13일 나온 부동산 규제 정책 또한 대한민국 60년 부동산 역사의 하나의 그냥 처방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만든 또 치료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발표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이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수요에 대한 차단으로서 이제 3주택자 이상 소유자, 주택이 3채 이상이란 거예요. 그런 소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3.2%를 가세하겠다. 이것도 굉장한 거죠. 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2주택자 이상의 소유자에게는 또 가세도 강화하겠다. 그래서 사례를 본다면 1세대 1주택자는 시세 18억짜리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할 시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94만 원이라면 요번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104만 원입니다. 실제적으로 10만 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이제 1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더 이제 징수가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1세대 3주택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소유자들은 만약 시세가 19억 원, 이제 합산을 해서 시세가 19억 원 이상일 때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187만 원에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 세금은 415만 원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본다면 2배 이상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비과세 축소 및 대출을 억제하고 또 전반적인 또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또 대출을 또 규제한다라고 또 나와 있죠. 그리고 공정가액 비율을 현재 80%를 매년 5%씩 올려서 2022년에는 공정가액 비율을 100%로 한다는 거고요. 자금 출처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또 그리고 입주민 카페처럼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곳에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택 공급 분야에 있어서는 공공택지 30곳 추가 공급하여 공공주택 3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그 내용 보니까 굉장히 많죠. 이런 내용이 왜 발표됐는지는 기본적으로 좀 아실 거라 생각하시고요. 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세금으로 인하여 이렇게 투기를 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는 생각에 부동산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첫째는요, 이 건강한 경제 구조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한 경제 구조로 변화가 돼서 돈의 흐름이 경제 구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돈에 갈 데가 없으므로 부동산 쪽으로 싹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즉, 이게 돈이, 우리가 돈으로 회사를 만들고요, 설비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직원들도 채용하고, 또 재료비도 주고, 그래서 회사가 무럭무럭 자라면 이 돈이 제조업이나 사업체에 쏠리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차리면 망하게 되고, 또 말아먹고, 실패하고, 심지어 직원 월급도 못 주는 거예요. 또 재료값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부도나는데, 이러한 실정에 누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누가 장사를 하겠냐는 거예요. 즉 투자는 즉시 망하는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지금 휘청휘청하는 이런 시기에 누가 기업에 투자하고 누가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또 누가 내 또 새롭게 장사를 하겠다고 누가 뛰어들겠어요. 이런 와중에 어떤 사장님들이 직원을 돋보겠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안전한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공급은 일정한데 부동산이 안전하다, 또 부동산의 수익이 창출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되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즉 부동산에 들어오는 이 돈을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장사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보다 이게 더 많이 사업과 장사에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누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사업을 하지. 따라서 정부는 이 건강한 경제를 위하여 이 돈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 사회 경제 구조 변화에 힘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번째로 보면 또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공공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입주 조건은 이제 무주택자로 한해서 100% 정하면 되는 거죠. 또 주택 공급은 늘린다 하는데 이 수도권 외곽 지역의 주택 공급 아무리 늘려도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회사가 멀면 멀수록 집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회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지 않아요? 그동안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이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들을 지어냈는데 이 수도권 외곽일수록 이제 미분양 사태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심지어 입주도 안 하고 있고, 입주를 안 하니까 그 아파트 유령 아파트까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주택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도권 외곽 지역에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주택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공법에 의하면 이제 정해진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무시를 하고 좀 어떻습니까? 이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는데 취지가 이렇게 좋은데,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서 공공주택의 수량을 이제 증가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이게 이처럼 상승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 및 입주는 또 돈 있는 사람들도 분양받게 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도 투자하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은 당연히 무주택자, 또 사회적인 약자, 이 신혼부부 등에게 100% 분양을 한다면 이제 투기 세력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 또한 이제 안정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부동산에 대한 치유는 요런 이 공급에 대한 확대가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돈이 흘러갈 곳을 좀 터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9.13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까? 요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아시다시피 이 신이 아닌 이상 사회적 현상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머리 하나는 최고인 사람들이 지금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또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정책을 짜고 이렇게 실행을 해도 그분들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요것 또한 부동산 정책이에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공허한 메아리일 수도 있겠죠. 다만 부족한 저라도 이제 오랜 경험과 또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913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느낌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한 줄로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클 것입니다. 하지만요, 다음에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답이 좀 명확한가요? 제가 어릴 적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여 뭐 젊은 남자 주인공이 교랑, 즉 다리를 폭파시키는 뭐 가정에서 여자 주인공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또 결국에는 이제 그 다리를 이제 폭파시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총을 맞아요. 총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보내고 이제 도망가라고 그러고 이제 기관총을 잡는 그런 장면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내용은 해밍웨이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하여 개인과 인류와의 관계, 또 자유의 위기와 또 전 세계 자유와의 관계, 그 속에 개인이 가진 태생적인 무력감과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 목적의식, 그리고 그러한 목적의식에 의한 동지감을 가진 그 사람들의 시대적 책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어릴 적에는 그러한 의미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냥 뭐 단순하게 멋진 남자와 멋진 여자가 다리를 폭파하는 뭐 그런 영화, 그리고 남자가 총을 맞았어. 주인공 총에 맞아가지고 여자와 이 사랑하는 여자와 이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짠한 뭐 그런 뭐 생각만 했었죠. 근데 이제 나이를 이제 먹을수록 이제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주인공 남자는 왜 다리를 폭파해야 되나? 또 그냥 그 예쁜 여자하고 또 주인공 여자하고 그냥 뭐 도망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 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렇게 임무를 왜 완수해야 되는지, 또 총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기관총을 잡고 있는지 등등.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이제 생각의 깊이가 더 커지고 더 이제 깊어지니까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왜 부동산 대책이 종을 울리는가? 이 정부는 분명히 세 가지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첫째는요, 투기 건절. 두 번째는요, 실수요자 보호. 세 번째는요, 맞춤형 대책을 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은 생각을 이것저것 다 놓치지 않았나? 또 오로지 본다면 오로지 세금이라는 극약 처방만 내놓지 않았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극약 처방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그다지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한 대씩 맞는 독감 주사라는 생각? 이제 그 정도 생각만 드는 것은 왜일까요? 만약에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원한다면요, 정부는 단기적인 치료보다는 부동산 치유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